살면서 덕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평생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평생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0 지폐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현대 성공학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정규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오직 선하고 덕있게 살고자 한 열정만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연한 행운이나 횡재는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20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와 관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신중년 연구소에서는 프랭클린의 삶을 이끈 원칙, 덕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원칙 1번.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 원칙 2번. 덕을 쌓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칙 3번. 사람들은 진정한 이익과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많다. 원칙 4번. 올바르게 번 돈은 은혜일 수 있지만 반대는 항상 재앙이다. 원칙 5번. 올바르게 생각할 때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원칙 6번. 건강은 되찾기보다 지키기가 훨씬 쉽다. 원칙 7번. 행복은 마음에서 솟아난다. 원칙 8번. 진실과 정직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 원칙 9번.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인생이 훨씬 만족스럽다. 원칙 10번.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가족이다. 원칙 11번. 덕 있는 삶의 열매는 늙어가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원칙 12번. 신앙은 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기준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욕망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성품에 완전히 만족하는 일은 자연스럽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향상과 성취, 성공이란 단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간의 영혼은 여러 가지 야망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 능력, 사업적 통찰력, 음악적 재능, 혹은 지적 능력을 열망하고 지위, 권력, 재산 또는 명성처럼 덧없는 것을 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야망들 가운데 훌륭한 성품을 키우고 선행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과 성취는 완벽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얻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이롭다는 것을 이론상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실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으며 나쁜 습관은 반드시 제거하고 좋은 것은 습득한 후에야 일관된 행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지켜야 할 덕목을 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번. 절제, 과식과 과음을 삼가라. 2번. 침묵, 타인과 자신에게 이로운 것 이외에는 말을 삼가하라. 3번.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정돈하고 모든 일은 정해진 시간을 지켜라. 4번.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하라. 5번. 절약,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이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낭비하지 말라. 6번.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라. 7번. 진실,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라. 8번. 정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9번. 중용, 극단을 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말라. 10번. 청결, 몸과 옷차림, 집안을 청결하게 하라. 11번.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때때로 쉬기도 했지만 평가는 계속되었다. 생각보다 내게 결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1년에 한 번만 그 과정을 수행했고 나중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수행하면서 모든 결점이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계속했다. 세속을 욕망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쾌락, 지위, 인기, 부, 그리고 외모는 인생에서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큰 돈을 지불합니다. 행복은 너무나 보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올바른 행동에 있고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기에 생각을 더욱 신중히 해야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판단할 때는 본질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덕과 행복의 근본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연의 작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는 성격을 쾌활하게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좋은 점을 보았고 육체와 정신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있는 생명체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생활 필수품과 편리한 설비, 그리고 신의 은총과 인간의 사랑에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행복과 관련된 진실을 찾아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론하는 능력. 이 능력은 신의 선물이며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지혜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이며 그것을 얻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란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식품, 의복, 그리고 혹독한 날씨를 피할 수 있는 집입니다. 편리한 설비란 무엇입니까? 현명한 사람은 정당하게 얻어서 지혜롭게 쓰고 기쁘게 나누며 만족스럽게 죽는 것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삶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세월과 욕망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은 하루 종일 빛나지 않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진실은 사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본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정말 편리한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합당한 이유를 찾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모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거나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의 가능성에서 멀어집니다. 절제와 인내, 중용, 자기 수양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알맞은 덕목입니다. 적당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운동, 적절한 휴식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알맞은 활동입니다. 이 덕목과 활동에 깨끗한 양심을 더하면 강한 몸과 굳건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능력이나 흥미가 있는 일은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나태한 마음은 악마의 공장입니다.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불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안으로 눈물을 삼키며 신랄하게 저기를 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나름대로 불편한 면이 있고 때로는 가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모두 가혹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가혹한 경험을 한 사람이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가혹한 경험은 강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곧 지나갑니다. 완벽한 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도 태도와 느낌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면서 신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롭고 즐거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